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꽃봉오리도 하나, 둘 피어오르기 시작하니 이제 슬슬 숲길을 걷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어 오늘은 오랜만에 동네 산책이 아닌 자연 속을 거닐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너편에 예전에 산책 다녀온 대한성공회 성당과 세실마루도 보이네요. 이제 시청역 4번 출구 표지판에서 오른쪽으로 꺾은 뒤 약 70m만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를 걸어오면 앞쪽에서 작은 버스 정류장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프레스센터 정류장이며 바로 여기서 종로 09번 마을버스를 타시면 되는데 저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오느라 이곳에서 버스를 탑승하지만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도 탑승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09 대기줄 표시가 있는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잠시 후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탑승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산책할 장소의 시작 전까지는 경복궁역에서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힘든 코스이기 때문에 체력을 아끼기 위해 마을버스를 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촌 골목의 풍경들을 구경하며 약 10분 정도 이동한 뒤 종점인 수성동 계곡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버스에서 내려 위쪽을 바라보니 저 멀리 인왕산의 모습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산책할 장소는 인왕산입니다. 아니, 인왕산을 또 가요? 인왕산 숲길도 가고 둘레길도 가고 그리고 정상하고 숲속 도서관도 다녀오지 않았나요?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돌려막기인가? 어휴, 이번 영상은 패스해야겠다. 안 돼. 여러분, 가지 마세요. 꼴뚜기들 말처럼 인왕산에는 이미 여러 번 다녀왔었죠. 그만큼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인왕산에는 다양한 코스가 있기에 여러 번 방문해도 결코 질리지 않는 매력적인 산인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스는 대부분 다니시는 루트가 아닌 인왕산에 숨겨진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드리면서 그와 연계하여 정상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인왕산 산책 뻔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영상으로 끝까지 함께 산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오면 앞쪽에서 화장실 표지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산책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화장실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을 사용하시고 출발하시면 더욱 좋겠죠? 화장실도 이용했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작은 다리와 함께 방향 안내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청운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또 다른 갈림길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계단을 통해 가시면 예전에 다녀온 인왕산 숲길을 거니실 수 있지만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왕산에 숨겨진 장소로 갈 예정이기에 직진하여 계단을 올라가겠습니다. 짧은 계단을 올라와 대로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꺾은 뒤 바로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로 건너가면 되는데요. 시작부터 계단이 나오는 코스이기에 조금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잠시 후 맞이하게 될 공간을 기대하며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거길래 이리도 뜸을 들이는 거예요? 뭐 인왕산 기슭에 석굴암이라도 숨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 꼴뚜기 자식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려는 곳은 인왕산 석굴암인데요. 혹시 인왕산에 석굴암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인왕산에 가실 땐 범바위 코스나 기차바위 코스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에 석굴암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나 혹은 알고 계셔도 정상으로 연계하여 가는 법이 헷갈려 이쪽으로는 잘 가시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보고 가신다면 석굴암도 보고 인왕산 정상에도 쉽게 찾아가실 수 있으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하. 그럼 이제 힘차게 올라가 보실까요? 시작도 안 했는데 허벅지가 불타는 기분이네요.
이거 언제 다 올라가죠? 이제 가파른 계단은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하지만 옆쪽에 잠시 쉬어가며 경치를 감상하기 딱 좋은 장소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경치 때문에 산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맑지 않아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울 도심 한복판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은 인왕산만의 특별한 매력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이제 다시 올라가야겠죠? 길고도 길었던 계단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석굴암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석굴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규모가 큰 절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대한 바위 밑에 위치한 신기한 풍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인왕산 석굴암이라고 크게 쓰여 있는 현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바라본 모습도 참 특이하죠. 이제 석굴암의 내부인 대웅전으로도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당연히 경주 석굴암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하지만 커다란 바위 안쪽에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우면서도 신기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삼존 석불도 모셔져 있는 인왕산 석굴암은 삼국시대인 659년에 창건된 장의사의 산내 암자인데요. 석굴암의 원래 이름은 인왕사였으나 조선 말기에 석굴암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웅전에서 나와 바로 위쪽에 있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계단을 올라와 조금만 앞으로 가면 석굴암 산신각이라는 표지판을 보실 수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단 몇 걸음만 올라오면 커다란 바위와 함께 위치한 작은 기도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 산신각에는 예전에 작은 제단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2018년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인왕산을 지키시는 산신님과 호랑이 모습이 담긴 부조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왕산 석굴암에는 대웅전과 산신각 외에도 또 하나의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석굴암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렇게 탁 트인 전경을 볼 수 있는 조망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정말 나만 알고 싶은 곳 중 하나일 정도로 끝내주는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가 6차례나 올라 경복궁의 위치와 방향을 잡았던 기준점이 이곳 석굴암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 다녔던 칠궁과 청와대는 물론 경복궁과 서촌 일대 그리고 광화문과 저 멀리 남산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 조망 지점에서 몇 걸음만 더 앞으로 걸어가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작은 동굴과 함께 그 속에 살며시 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하늘, 바람, 구름, 물, 그리고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이라는 천양암입니다. 하늘의 향기라니,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고도 신묘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천양암은 그야말로 처녀의 휴식처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자연이 빚어낸 웅덩이도 참 신기하죠? 이제 천양암을 뒤로하고 다시 석굴암 대웅전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에 맞춰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가 참 고즈넉한 분위기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인왕산 자락에 숨겨진 석굴암에 꼭 한번 오셔서 멋진 풍경과 함께 이 분위기 꼭 느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석굴암 구경을 마쳤으니 인왕산 정상으로 향해 다시 가보려고 하는데요. 석굴암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왼쪽 방향으로 몸을 돌린 뒤
앞에 보이는 휴게 정자를 오른편에 두고 좁은 샛길을 따라 직진하겠습니다. 희미하긴 하지만 표시된 샛길을 따라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는데요. 석굴암에서 채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 앞쪽에서 경비초소와 함께 이렇게 작은 전망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곳은 닭바위라 불리는 조망 명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는 조망보다는 조금 전 천양암에서 본 조망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요. 하지만 이곳 전망대에서 바라봐야 하는 진짜 조망은 바로 인왕산의 명물 치마바위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치마바위를 가까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멋진 치마바위에도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청년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치마바위에 새겨 놓았는데요. 서울 어디에서나 쉽사리 올려다 보이고 크고 널찍한 암벽을 갖춘 탓에 일제의 기념 각자가 새겨지는 순환의 공간이 되고 말았는데, 현재는 지워진 모습이지만 흔적이 남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치마바위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드렸으니 이제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전망대 계단을 내려와 바로 보이는 표지판을 통과한 뒤 몇 걸음만 더 앞으로 가면 초록색의 철제 기둥과 로프로 된 난간이 보이는데, 이 난간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조금 내려오면 난간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으로 꺾어 계속해서 내려가면 되는데요. 바위 사이 좁은 길을 내려가야 하는 구간이기에 이 구간에서는 발밑을 잘 살피시면서 내려가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고 짧은 구간이기에 금방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다리와 함께 철제 난간이 다시 나오고 앞쪽에 커다란 바위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예전에 초소로 쓰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길을 따라 가면 되는데 바로 앞에 금동불상이 보이면 제대로 잘 따라오신 것 맞습니다. 이제 이 불상에서 왼쪽으로 꺾은 뒤 커다란 바위의 틈 사이로 지나가면 되는데요. 바위를 통과하면 다시 로프가 보이고, 로프를 따라 조심히 계단을 내려가면 두 갈래의 갈림길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정면에 보이는 샛길로 계속해서 가시면 됩니다. 사실 인왕산 석굴암에서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지금 알려드리는 길 외에도 다른 코스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그 코스는 아주 예전에 사용했던 샛길이며 로프를 잡고 암벽을 등반해야 하는 위험한 코스이기에 현재는 폐쇄가 되었으니 그쪽 코스는 이용하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로프가 보이면 이제 어려운 구간은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요. 좁은 샛길을 따라 계속 앞으로 걸어가면 앞쪽에서 데크로 된 길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탈길을 걷다가 데크길을 걸으니 너무 편한 느낌이었는데요. 꿀 같던 짧은 데크길이 끝나면 다시 샛길이 나오지만 다시 앞쪽에서 데크길을 만날 수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산행은 방심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 항상 발밑을 잘 확인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송동 계곡으로 향하는 안내와 함께 인왕천 약수터 방향 안내도 함께 보이는데요. 우리는 정상을 향해 가고 있으니 약수터 방향으로 그대로 계속 가면 되겠죠? 앞으로 약 20m만 더 오면 안내판에서 보았던 인왕천 약수터에 바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 인왕천 약수터는 음용이 가능하니 이곳에서 목도 축이시면서 잠시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고 힘이 드시지 않아도 꼭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곳부터 끝없는 오르막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다시 힘차게 올라가 보실까요? 아이고, 요새
동네 산책만 다녀서 그런지 다리가 이거 체력이 이거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저희 거친 숨소리가 들리시나요? 와, 그래도 이제 거의 다 계단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니 이제 익숙한 풍경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인왕산을 오르실 때 이용하시는 코스인 범바위에서 올라오는 능선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일 오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벌써 정상을 찍고 하산 중이신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인왕산은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가파른 계단과 오르막이 나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럴 땐 잠시 숨을 고르며 올라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멋진 전망과 함께 쉬었다 가셔도 좋은데요. 인생도 그렇듯 산책이나 등산도 다 각자만의 속도가 있는 법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중간중간 오르는 계단이 힘들고 마음도 꺾여 몇 번이나 그냥 내려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만의 속도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쉬엄쉬엄 올라오다 보니 어느새 인왕산 정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공간 산책에서 보여드리는 두 번째 인왕산 정상이네요. 인왕산 정상에 올라오면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360도를 돌며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는 일입니다. 오늘도 한번 360도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풍경 원없이 내려다보네요. 저도 바위에 걸터 앉아 물 한 모금 마시며 경치를 감상했는데요. 정상에서 숨도 돌리고 체력도 충전했으니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차바위와 숲속 도서관으로 향할 수 있는데요. 예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가파른 바위 내리막을 다 내려와 한양 도성의 삼각길을 구경하며 천천히 가다 보면 앞쪽에서 올라올 때 보았던 갈림길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올라왔을 때의 길인 인왕천 약수터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올라올 때 그렇게 힘들고 대체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내려가는 길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데요. 마치 파란불이 가득한 저의 주식창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오니 인왕천 약수터와 석굴암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수성동 계곡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잠깐 나오는 흙길을 따라 걷다가 앞에 보이는 계단으로 다시 올라간 뒤 데크 계단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코스입니다. 다시 한번 방향 안내판이 나오면 이번에도 역시 수성동 계곡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요. 방향 안내판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앞쪽에 차들이 다니는 인왕산로가 보이는데 이로써 오늘의 산책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네요. 좌우에 차가 오는지 잘 살핀 후 횡단보도를 빠르게 걷는 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약 10m만 더 앞으로 걸어가면 이번에도 방향 안내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닥에도 표시가 잘 되어 있으니 안내에 따라 수성동 계곡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인왕산 자락에 숨겨진 석굴암에 방문하여 멋진 풍경과 함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낀 후 치마바위에 대한 슬픈 이야기와 더불어 인왕산 정상까지 가는 코스를 산책해 보았는데요. 새싹이 돋아나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인왕산 숲길을 거닐며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즐거운 산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으며 천천히 쉬엄쉬엄 다녀왔는데 수성동 계곡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시작하여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끝까지 내려오며 오늘 산책의 출발지였던 수성동 계곡 마을버스 정류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종로 09번 버스를 타고 경복궁역이나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시청역으로 가실 수 있으니 버스를 타고 편하게 역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서촌도 구경하시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가시면 더 좋으니 시간에 맞게 일정을 짜시어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산책 채널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DK님, 우찌윤님, 김다운 과장님, 혼자 뜨는 달님, 자란님, 진영박님, 그리고 진S창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